오늘은 제1부 매니지먼트의 사명을 전체적으로 이끄는 도입 부분과 1장 기업의 성과 중에서 기업이란 무엇인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매니지먼트의 사명, 매니지먼트의 역할, 매니지먼트의 세 가지 과제. 기업을 비롯한 모든 조직이 사회의 기관이다. 조직이 존재하는 것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커뮤니티, 개인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다. 조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따라서 문제는 그 조직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조직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 조직의 기능은 무엇인가이다. 그 조직들의 중심에 매니지먼트가 있다. 그 다음 문제는 매니지먼트의 과제는 무엇인가이다. 매니지먼트는 과제를 가지고 조직을 정의해야만 한다. 매니지먼트는 조직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를 가지게 된다. 이것들은 서로 이질적이기는 하지만 그 중요성만큼은 동일하다. 조직 특유의 사명을 완수한다. 매니지먼트는 조직 특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생활을 유지시킨다. 현대사회에서는 조직이야말로 개인이 생계 자금, 사회적 지위, 공동체 유대를 확보하게 하고 자기 실현을 꾀하도록 하는 방편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회에 공헌한다. 매니지먼트에는 자신의 조직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동시에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 시간 요소. 매니지먼트의 모든 문제, 결정, 행동에는 복잡한 요소가 개입된다. 시간이 그중 하나다. 시간은 매니지먼트에서 하나의 차원으로 취급해야 한다. 매니지먼트는 늘 현재와 미래, 단기와 장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존속과 건전성을 희생시키면서 눈앞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다. 반대로 장대한 미래를 손에 넣고자 위기를 자초하는 것 또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오늘날에는 경제에 관한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환경이나 자원에 끼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 확실한 것은 미래가 현재와 다르다는 사실이다. 미래는 단절된 경계의 저편에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현재와 달라진다 하더라도 미래란 결국 현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 더 큰 도약을 하려면 더 확실하게 기초를 닦아야 한다. 관리적 활동과 기업가적 활동. 매니지먼트에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 매니지먼트는 이미 존재하며 알려진 것을 관리한다. 동시에 매니지먼트는 기업가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 성과가 작은 분야, 축소되고 있는 분야에서 성과가 확대되는 분야로 자원 분배를 전환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며 알려진 것을 폐기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과를 올리는 것, 인간의 삶을 유지시키는 것,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책임을 지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 이러한 모든 과제들을 과거와 미래를 모두 염두에 두고 완수하는 것이 사회가 매니지먼트에 바라는 기능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관심하다. 사회가 관심을 갖는 것은 오로지 결과뿐이다. 물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다고 해서 매니지먼트를 논할 때 그것의 업무와 조직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다. 이는 지나치게 기술 관료적인 발상이다. 매니지먼트의 업무와 조직은 그 자체로 절대적이거나 무조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목적이 되는 과제에 의해 결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1부 매니지먼트의 사명을 전체적으로 이끄는 도입 부분입니다. 이제 1장 기업의 성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의 성과에서 첫 부분, 기업이란 무엇인가? 오늘 읽을 부분입니다. 기업은 영리 조직이 아니다. 생산, 마케팅, 재무, 기술, 구매, 인사, 홍보 등 직능에 관한 서적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매니지먼트 그 자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들을 수 없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종합적인 경영학과 진정한 기업 이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경제학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리 조직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이 대답은 틀린 것이며 방향부터 빗나간 것이다. 경제학에서 언급하는 목적으로서의 이익이란 예전부터 존재하던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라는 말을 고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기업의 어떠한 활동도 설명해 주지 못할 뿐더러 활동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주지 못한다. 이익은 개별 기업과 사회에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기업이나 기업 활동의 목적이 아닌 조건이다.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원인이나 이유, 근거가 아니라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판정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혼동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이윤이 동기라고 생각했을 때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이윤이 그 자체로 동기가 된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조차 의심스럽다. 그것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제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각은 기업 행동과는 물론 이익 자체와도 관계가 없다. 오히려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할 때 관점을 빗나가게 만들어 해를 끼친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익의 본질이 오해받고 있으며 이익을 향한 뿌리 깊은 적의가 생겨나고 있다. 이 오해와 적이야말로 현대사회의 가장 위험한 병균이다. 기업의 본질, 기능, 목적에 대한 오해들 탓에 공공정책은 줄줄이 실패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익과 사회공헌이 서로 모순된다고 하는 이상한 통념까지 생겨났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업은 높은 이익을 올림으로써 비로소 사회공헌을 완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목적. 기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기업의 목적부터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목적은 기업 외부에 있다. 기업은 사회에 속한 기관이며 그 목적 역시 사회에서 찾아야 한다. 시장을 만드는 것은 신이나 자연이나 경제적인 힘이 아니다. 바로 기업이다. 기업은 일단 고객의 욕구가 감지되면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기업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은 고객이다. 고객이야말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매기고 경제적 자원을 부로, 자원을 제품으로 바꾸는 유일한 객체다. 고객이 구입하는 것은 제품과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제공하는 효용이다. 이렇듯 기업의 목적은 단 한 가지,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두세 가지의 기본적인 기능을 가진다. 바로 마케팅과 이노베이션이다. 마케팅, 고객의 욕구에서 출발. 마케팅은 오늘날 많은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시행되기보다 말로만 떠드는 데 그치고 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 소비자 운동이다. 소비자 운동을 벌이는 이들이 기업에 요구하는 사항은 마케팅의 세부 지침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기업이 고객의 욕구, 현실, 가치를 반영할 것, 기업의 목적을 고객 욕구의 만족으로 정의할 것, 수입의 기반을 고객에 대한 공헌에 둘 것 등을 요구한다. 마케팅이라는 주제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운동이 점점 강력한 대중운동으로 등장한 것은 결국 기업에서 마케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소비자 운동은 마케팅 부서의 수치다. 그러나 기업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 운동은 틀림없는 기회다.
소비자 운동에 의해 기업은 마케팅을 기업 활동의 중심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마케팅은 기업에서 세일즈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의미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생산되는 제품과 이를 판매하기 위한 시장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온 것인데 이는 지극히 기업 중심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마케팅은 고객으로부터, 즉 현실, 욕구, 가치로부터 출발한다. 고객에게 무엇을 팔고 싶은가가 아니라 고객이 무엇을 사고 싶어 하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로 가능한 것이 이것이다가 아니라 고객이 가치를 느끼고 필요로 하며 간절히 찾고 있는 만족이 이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 사실 세일즈와 마케팅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심지어 의미상 보완적인 부분조차 없다. 물론 세일즈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마케팅의 이상은 세일즈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데 있다. 궁극적으로 마케팅이 추구하는 바는 고객을 이해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 맞춤으로써 제품이 저절로 팔려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노베이션, 새로운 만족을 창출. 뛰어난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성장하는 경제에서만 존속할 수 있다. 나아가 변화를 당연시하는 경제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 이때 기업은 역으로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의 주요 기관이 된다. 이처럼 기업의 두 번째 기능은 이노베이션, 즉 새로운 만족을 낳는 것이다.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노베이션의 결과 가격이 인하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노베이션을 바라보는 시각은 경제학에서 가격만이 정량적으로 처리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실상 이노베이션은 보다 좋은 제품, 편리함, 그리고 욕구의 만족을 가져온다. 기존 제품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는 것도 이노베이션이다. 에스키모들에게 동결 방지용 냉장고를 파는 것은 새로운 공정의 개발이지만 제품 발명의 버금가는 이노베이션이다. 그것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일이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기존의 제품만이 존재할 뿐이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분명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노베이션이란 발명을 의미한다거나 기술에만 한정된 개념이 아니다. 이노베이션은 경제에 관한 것이다. 경제적인 이노베이션, 나아가 사회적인 이노베이션은 기술적인 이노베이션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노베이션을 단순히 하나의 직능으로 간주해서도 안 된다. 이는 기술이나 연구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노베이션은 기업의 모든 부문과 직능,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노베이션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대해 보다 큰 부를 창출하는 새로운 능력을 만들어낸다. 이때 매니지먼트는 사회의 니즈를 사업의 기회로 파악해야 한다. 이는 사회, 학교, 의료, 도시, 환경 등의 부문에서 강력한 니즈가 나타나는 오늘날 특히 강조되어야 하는 사실이다.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고객 창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자원은 부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 아래 늘 생산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자원의 생산적 활용은 기업의 관리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다. 최근 들어 생산성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자원의 적절한 활용이 실적을 좌우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그럼에도 정작 생산성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제대로 생산성을 측정하는 방법조차 없다.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 요소라고 보는 관점은 생산성을 이야기할 때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다. 성과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광의의 생산성 개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활동을 가시적이며 직접적인 비용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에만 한정시킨다면, 즉 회계학의 기준에만 따른다면 이 역시 틀린 것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비용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더라도 생산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지식. 지식이란 바르게 적용했을 때 가장 생산적인 자원이 된다. 반대로 잘못 적용했을 때는 가장 비싸면서도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자원이 되어버린다. 시간. 시간은 가장 없어지기 쉬운 자원이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원래 그 일에 사용되는 시간에서 절반만큼을 줄일 수 있다면 생산성에 있어 커다란 상승 효과를 얻을 것이다. 제품 믹스. 제품 믹스란 기업에서 생산, 판매되는 모든 제품 라인을 배합하는 것으로 이는 곧 자원 믹스를 의미한다. 프로세스 믹스. 부품을 구입하는 것과 직접 만드는 것, 내부에서 조립하는 것과 외주에 맡기는 것, 판매를 유통업에 맡겨 유통업자들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과 자체 판매망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생산적인지 고려한다. 자신의 강점. 세상에 만능인 매니지먼트란 없다.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진출할 필요도 없다. 누구라도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기업과 그 기업의 매니지먼트 특유의 능력을 활용하여 한계를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요인이다. 조직 구조. 조직 구조가 부적절한 바람에 매니지먼트에서 본래 수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자원의 낭비를 피할 수 없다. 톱 매니지먼트가 마케팅이 아닌 기술에만 집중한다면 생산성은 저하되게 마련이다. 이로 인한 손실은 단위 시간당 생산량 저하에 따른 손실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 이상의 요인들은 경제학, 회계학에서 다루는 노동, 자원, 원재료 등의 생산성 요인에 추가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다. 이익의 기능. 이익이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이는 마케팅, 이노베이션, 생산성 향상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은 기업 본래의 기능인 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익은 성과의 판정 기준이다. 이익은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이익은 보다 좋은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본이다. 이익은 의료, 국방, 교육, 오페라 등 사회적인 서비스와 만족을 가져다주는 수단이다. 최근 기업인들은 이익에 관해 변명을 늘어놓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이윤에 관한 무의미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익은 사회와 경제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기업인들이 죄의식을 느끼고 변명할 필요를 느낀다면 사회활동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다. 즉,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 오늘 읽은 부분은 기업이란 무엇인가 중에서 기업의 목적과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크게 나뉘는데 기업의 목적에서 마케팅과 이노베이션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단 한 가지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고 마케팅을 고객을 이해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 맞춤으로써 제품이 저절로 팔려나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노베이션은 보다 좋은 제품, 편리함, 그리고 욕구의 만족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이노베이션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대해 보다 큰 부를 창출하는 새로운 능력을 만들어낸다 라고 한 부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이런 것들을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제가 아까 한번 읽을 때도 정리를 했으니까 괜찮네요. 네,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잘 고려해서 마케팅과 이노베이션에 신경을 쓰면 기업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